런던의 한 기자가 우연히 발견한 한식의 비밀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한 음식 취재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1억 뷰의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김치와 된장 속에 숨겨진 놀라운 철학, 그리고 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의 시골 할머니가 되기까지의 감동적인 여정을 지금 공개합니다. 런던의 차가운 11월 아침,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BBC 본사. 15층 편집실에서 엘리자베스 윈터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1살의 그녀는 지난 7년간 이곳에서 문화부 기자로 일해왔지만 요즘 들어 소셜미디어의 파도에 밀려 전통 언론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이 그녀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특히 최근 몇 달간 연속으로 기획했던 기사들이 큰 반향을 얻지 못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엘리자베스, 잠깐 내 사무실로 와보겠나? 편집장 제임스 맥도날드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로질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언제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트렌드를 읽어내는 베테랑이었죠. 20년 넘게 언론계에서 일한 그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어요. 엘리자베스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제임스는 태블릿을 그녀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걸 봐. 한국 음식 관련 영상들이 유튜브와 틱톡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단순한 케이팝이나 드라마 열풍만은 아닌 것 같은데. 화면에는 수많은 한식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만든 영상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치, 비빔밥? 그냥 또 다른 유행 아닌가요? 작년엔 타이 음식이었고 재작년엔 멕시칸이었잖아요. 하지만 제임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르다고. 사람들이 단순히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깊은 의미를 찾고 있어. 너라면 이 현상의 본질을 파헤칠 수 있을 거야. 엘리자베스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회의적이었어요. 또 다른 트렌드 따라잡기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작은 호기심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날부터 엘리자베스의 탐정 같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런던 내 한식당들을 찾아다니며 셰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코벤트 가든의 서울 키친에서 만난 박민수 셰프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음식은 건강해요. 발효식품이 많고 야채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색깔이 예뻐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죠. 캠든의 김치하우스에서는 매운맛이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먹으면 계속 찾게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리서치도 병행했어요. 해시태그를 따라가며 수천 개의 포스트를 분석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건강함, 시각적 아름다움, 매운맛의 중독성, 다이어트 효과. 표면적인 이유들 뿐이었죠.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엘리자베스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전부일 리 없어. 음식이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야. 특히 그녀의 관심을 끈 건 댓글들이었어요. 외국인들이 한식을 먹고 남긴 댓글들을 보면 단순히 맛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할머니 생각이 난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가족과 함께 먹고 싶다 같은 댓글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대학 시절 인류학 교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다. 그 안에는 민족의 역사와 철학, 삶의 방식이 모두 담겨 있다. 엘리자베스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답을 찾으려면 한국에 직접 가봐야 한다고요. 편집장 제임스에게 출장을 요청했고 다행히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처음 가보는 아시아 나라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지만 뭔가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엘리자베스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11월에 서울은 쌀쌀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독특한 냄새와 분위기가 느껴졌죠. 첫 번째 목적지는 종로구 인사동 근처의 전통장 마을이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외국인이 그런 곳까지 왜 가냐며 신기해했지만 엘리자베스는 확신이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자 수백 년 된 듯한 장독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옹기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어머, 외국인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50년째 이곳에서 전통 된장을 담그고 있었어요. 이 된장은 3년을 묵혀야 제맛이 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만 찾는데 좋은 건 기다려야 해요. 할머니의 말투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할머니의 손을 따라 된장독을 열어보았어요.
진한 갈색의 된장에서 나는 깊고 복합적인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거부감이 들었지만 곧 그 향 속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이건 그냥 조미료가 아니구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과 정성 그리고 기다림의 철학이 담긴 거야.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맞아요. 된장은 마음이에요. 급하게 만들면 맛이 없어요. 콩을 삶고 띄우고 소금과 함께 버무려서 장독에 넣고 그 모든 과정에 정성이 들어가야 해요. 그날 오후 엘리자베스는 경기도 이천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3대가 모여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니, 어머니, 딸이 함께 앉아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장면은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어린 손녀까지 함께 참여해 고춧가루를 묻혀가며 웃는 모습에서 그녀는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가족의 전통이 이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다음날 엘리자베스는 한중일 음식 문화를 비교 연구하기 위해 명동의 한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동아시아 음식 문화 전문가인 이문희 교수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이 교수는 서울대에서 20년간 식문화를 연구해온 권위자였어요. 중국 음식은 크고 화려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한꺼번에 볶아내는 역동성이 특징이죠. 황제의 음식 문화에서 발달한 만큼 웅장하고 화려한 게 특징이에요. 일본 음식은 정적이고 절제되어 있어요. 시각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각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려 하죠. 선불교의 영향으로 단순함과 절제미를 추구합니다. 이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은 좀 달라요. 무엇보다 발효라는 시간의 마술이 있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 한국인의 식탁에서 발효식품을 빼면 반이 사라져요. 엘리자베스는 펜을 들고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발효는 기다림입니다. 미생물이 천천히 음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혼자 먹지 않아요. 늘 함께 나눠 먹죠. 한국의 상차림을 보세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한 상에 차려집니다. 반찬 하나도 여러 사람이 같은 그릇에서 덜어먹는 문화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식사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의 표현입니다. 이 교수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정이라는 거군요.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 음식에는 정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과 마음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밥을 혼자 먹으면 맛이 없다고 해요. 함께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번개에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철학이었구나. 시간을 존중하고 함께 나누며 정성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음식에 녹아있는 거야.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다른 음식을 먹고 절기마다 특별한 음식을 나누는 문화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감동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엘리자베스는 노트북을 열고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국 다큐멘터리로 기획했지만 곧 마음을 바꿨어요. 이건 유튜브로 해야겠어. 전 세계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전통 언론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거든요. 기획 제목은 한 입의 철학 마이너스 한국 음식에 담긴 천년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잡았어요. 전통 발효 과정, 김장하는 가족들, 된장 만드는 장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젊은 셰프들까지요. 단순히 요리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정신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2주 동안 엘리자베스는 한국 전역을 누볐습니다. 경상도의 간장마을에서는 300년 전통의 온기에서 숙성되는 간장을 촬영했어요. 장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간장 독을 열어 향을 맡으며 숙성 정도를 확인했죠. 냄새로 알 수 있어요. 아직 덜 됐는지 이제 됐는지를. 이건 기계로는 못해요. 50년 경험이 있어야 해요. 전라도에서는 젓갈이 발효되는 토구를 찾아가 신비로운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1년 넘게 발효되는 젓갈들은 마치 지구의 심장, 박동 같은 신비로운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충청도에서는 막걸리 양조장을 방문해 쌀이 술로 변하는 마법 같은 과정을 지켜봤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만난 박영순 할머니였습니다. 86살의 할머니는 혼자서도 매년 김장을 담갔어요. 혼자 살아도 김치는 담가야지. 이게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삶의 방식이거든.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며 흥얼거리는 옛 노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삶 자체였거든요. 한 달간의 촬영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수백 시간의 영상을 4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압축하는 작업이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편집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 노력했어요. 된장이 발효되는 소리, 김치가 익어가는 과정, 할머니들의 손놀림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담아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 자막 없이도 감정이 전달되도록 영상 언어에 집중했죠. 배경음악도 최소화하고 대신 자연의 소리와 요리하는 소리를 그대로 살렸어요. 장독대에서 들리는 바람소리, 배추를 다듬는 소리,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교향곡처럼 어우러지도록 편집했습니다. 특히 신경 쓴 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발효라는 것 자체가 시간의 예술이니까요. 계절이 바뀌는 모습, 장독대의 사계절, 김치가 서서히 익어가는 과정을 타임랩스로 촬영해 신비롭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엘리자베스는 한국 음식이 가진 깊은 철학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드디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날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떨리는 마음으로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제목은 더 펄라서피 인원 바이트 -A 사우전드 이즈 오브 타임 인 코리언 푸드였습니다. 썸네일은 김순자 할머니가 된장독을 열어보는 모습으로 했어요. 그 순간의 경이로운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 하루 동안은 조회수가 1000회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조금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좋은 콘텐츠는 언젠가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틀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레딧에 영상을 공유했고 그것이 트위터로 퍼져나갔죠. 일주일 후 조회수는 1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을 보고 한국 음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모습에서 우리 할머니가 생각났다. 음식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반응들이었죠. 특히 엘리자베스를 감동시킨 건 이런 댓글이었어요. 나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보고 김치를 담가보고 싶어졌다. 할머니의 손길에서 사랑이 느껴진다. 업로드 한 달 후 엘리자베스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조회수가 1000만을 돌파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리액션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한 요리사는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명상이다라고 평했고, 브라질의 한 가족은 영상을 보고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촬영해 올렸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한 할머니가 내가 만드는 엠파나다와 같은 마음이다 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화제가 됐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미슐랭 셰프가 영상을 보고 한국을 찾아와 전통장 만들기를 배우겠다고 했어요. 그는 파리의 자신의 레스토랑에 한국식 발효 코너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한 요리학교가 발효의 철학이라는 수업을 새로 개설했죠.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한식 레스토랑 대기줄이 전에 없이 길어졌습니다. 업로드 3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회수가 1억을 돌파한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CNN, BBC, 르몽드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으로 문화 외교를 이뤄낸 콘텐츠, 한 영국 기자가 만든 한식 다큐가 세계를 감동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를 한식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더 놀라운 건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도 올랐다는 소식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각종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음식이 아닙니다. 마음이었고 기다림이었고 한국인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1년 후 엘리자베스는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런던의 본사에서는 한국 지사장 제안도 했지만 그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로 결정했어요.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된장을 담그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던 그녀의 손놀림도 이제 제법 능숙해졌죠. 할머니는 엘리자베스를 친손녀처럼 아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음식을 세상에 알려줬어요 라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했죠. 그녀의 유튜브 채널 K-퍼멘테이션은 300만 구독자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발효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매주 새로운 영상을 올리며 전통 음식의 깊은 맛을 전파했죠.
각국의 요리사들이 한국을 찾아와 발효 기술을 배우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며 진정한 한식의 정신을 전달했어요. 더욱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의 한 치즈 장인이 한국의 발효 기술을 배워 새로운 치즈를 만들어냈고, 독일의 맥주 양조장에서는 한국의 누룩을 이용한 맥주를 개발했어요. 각국의 전통 발효식품 장인들이 서로 교류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엘리자베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독일의 한 초등학교 급식에 김치가 정식 메뉴로 포함됐다는 것이었어요. 급식을 먹던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말했다고 해요. 이거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프랑스에서는 한 노인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들에게 김치를 주었더니 식욕이 개선됐다는 보고도 있었죠. 브라질에서는 한국 이민자들이 현지 재료로 김치를 담가 원주민들과 나누며 문화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음식의 진짜 맛을 세상에 알려줘서. 엘리자베스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사랑이고 철학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엘리자베스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이 가진 진짜 힘이구나.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마법 같은 힘 말이야.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유엔에서 세계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발효기술 보급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한국의 전통 발효법이 핵심 기술로 채택됐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현지 재료를 이용해 김치와 비슷한 발효, 채소를 만들어 영양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의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된 셈이었죠. 또한 전 세계 각지에서 발효 축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맥주 축제와 한국의 김장 축제가 결합된 형태였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전통 발효 음식을 가져와 서로 나누며 문화를 교류했죠. 이탈리아에서는 파스타와 김치를 결합한 새로운 요리가 탄생했고, 멕시코에서는 김치 타코가 인기 메뉴가 됐어요. 엘리자베스는 이제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문화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각국의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의 만남을 중계했어요. 그녀의 두 번째 다큐멘터리 발효가 만드는 세계도 제작 중이었죠. 이번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발효 문화를 다루는 방대한 프로젝트였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장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엘리자베스에게 말했어요. 내가 평생 담근 된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줄 몰랐어요. 고마워요, 엘리자베스. 그녀의 영상 덕분에 할머니의 마을에도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상업적인 관광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하며 진정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엘리자베스는 새로 지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장독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이 작은 마을은 이제 그녀의 진짜 고향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장독대를 확인하고 김치의 숙성 정도를 살피며 할머니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녀의 영상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조회수는 2억을 넘어섰고 50여 개 언어로 번역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영상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한 입의 음식으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온 세상을 감동시키고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된 기적적인 이야기였어요. 엘리자베스 윈터, 그녀는 이제 진정한 한국인이 되어 세계와 한국을 잇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런던의 차가운 사무실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었죠. 때로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